소셜 네트워크 서비스, SNS라는 이제 이런 그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기 전에는 너 영어 할 줄 알아? 그러면은 보통은 그 영어로 말할 줄 아냐? 이제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었는데요. 그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그 많은 조직에서 대학에서나 많은 그런 그 회사에서 이런 그 SNS 상에서의 그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이제 많이 성숙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영장문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이렇게 그 이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장문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는 많지 않죠. 그런데 이제 그 직장을 가는데, 직장에 들어가서는 이런 그 글로벌 이런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메일이라든지 서신을 할 수밖에 없죠.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, 일단 기본적인 거는요, 너무 그 한국적인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면은 뭐 크크크에서 그 키역을 웃음소리로 한다든지, 히읗을 호호호에 그 히읗을 한다든지, 뭐 이런 것들은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이게 그 네모나 이제 그 어떤 부호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글 자판이 없어서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죠.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메일 어드레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름을 저는 굉장히 평범한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사용할 수 있으면 저는 김상경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데, 김상경이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김을 빼보고 상경을 써봤다가 상경에다가 뭐 뭔가 그 숫자를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,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이메일 가운데 이름이 죄송합니다. 그 천사라는 그 이메일이 학생 중에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과제를 이메일로 받을 때는요, 천사 이러면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요. 천사라는 이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보내는 학생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런 그 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러면 그 천사라는 그런 그 이메일 그 네임을 가진 학생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지연이 되고, 이것이 비즈니스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비즈니스의 어떤 오퍼튜니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그 아주 커다란 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글로벌화라는 것은 이렇게 그 한국을 떠난 한국의 그 로컬이 아닌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. 그런 의미에서 이메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필수적인 그런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메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, 다음, 한 뭐 여러 가지의 것이 많은데, 때때로 우리가 그 한국에서 개발된 이메일에 있는 용어와 외국 사람이 쓰는 그런 그 이메일의 용어가 이렇게 좀 익숙하지가 않을 때 약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그런 그 경우를 봤기 때문에 용어 몇 개만 저하고 한번 다져보시죠. 먼저 그 CC예요. CC는 대학교에서 그 데이트하는 사람이면은 캠퍼스 커플부터 이제 생각이 나오겠지만은, CC가 의미하는 게 뭐 골퍼들은 컨트리 클럽 이렇게 되겠지만은, 이메일에서 CC라는 것은 참조죠. 옛날에 이제 그 먹지되고 썼던 그런 것이 이제 그 남아가지고 카본 그 먹지죠. 카본 카피 해가지고 이제 참조를 CC라고 하는데, 그 옆에 보면은 BCC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 BCC라는 것은 그 풀 네임은 blind예요. 안 보인다는 뜻이죠. blind CC인데,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,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몰라요. 이제 그런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조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누구한테는 CC로 그대로 보내고, 누구한테는 BCC로 보내고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 평상시에 좀 생각을 하셔서 국제적인 그런 무역을 하실 때 이메일링을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목을 쓰는 그 방법은 re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regard의 re가 있고요. 아니면은 subject, 주제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, 이것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서브젝트를 쓰는 방법도 하겠지만은, 거기에 참 잘 쓰는 게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의 에피션시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.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리플 단다고 했을 때 reply죠. reply는 이렇게 곧바로 이제 그 답장을 보내는 건데, 조심하셔야 될 것은 CC가 붙어져 있을 때 내 답이 온 그 CC가 붙어져 있는 사람한테 다 보낼까 아닐까 이런 거. 그래서 그 이메일은 한 번 보내면은 이 회수가 불가능하죠.
근데 요즘 제가 그 듣기로는 어떤 그 순간적인 그 찰나에는 이게 회수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그 계정이 달라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고전적인 그런 개념은 이메일은 한 번 보내면 끝이에요.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런데 그 reply 하는 것도 reply to all이라고 하면은 CC가 10명이면 10명 붙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갈 때 reply to all, reply와 reply to all이 있죠. 그런데 한국의 그런 그 용어로 전달이라는 거 있잖아요. 전달이 그 영어로는 forward, 앞으로 이렇게 보내다라는 뜻의 forward인데요. 여기에 그 하나의 그런 그 에티켓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forward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 타이틀에 그 forward 표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원하실지 아니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. forward를 그대로 forward를 할지 아니면은 간단한 내가 왜 forward를 하는지 이유를 쓸지를 생각을 좀 하시는 것이 forward 전달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삭제라는 것은 delete는 너무나 이제 그 컴퓨터 그 용어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잘 알고 계시죠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save가 있고 뭐 마이크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정도만 알면 그 국제적인 그런 이메일을 봤을 때 우리가 forward라든지 그 다음에는 BCC의 의미라든지 CC의 의미, re와 subject의 의미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reply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reply to the sender 그 보낸 사람한테만 답장을 할 것인지 reply to all, everybody on the list에 있는 사람한테 보낼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. 왜냐하면은 한 번 보내면 절대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현재까지의 이메일의 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한국의 그런 이메일만 쓰시는 분은 국제적인 이메일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.